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아직 겨울이 깊어지지도 않았는데 추위는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서울에서 접수된 수도 계량비 동파 신고만 15건. 오늘 영하 14.4도를 보인 서울은 오늘도 수도관 동파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가정과 업장에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12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파주 운정과 강남 삼성역을 19분 만에 주파하는 GTX A 노선이 첫 삽을 떴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GTX A 노선을 두고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소음과 진동에 대한 우려와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로 항동지구에서는 서울 광명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파트와 학교 지하 관통으로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신촌역사에 문을 연 시내 면세점이 부분 개장에 들어갔지만 일부는 공사 중이고 소송도 진행되는 등 졸속 개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과 강남 삼성역을 잇는 광역 급행철도인 GTX A 노선이 착공했습니다.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파주에서 서울까지 20분 내 진입이 머지않았습니다. 첫 소식 전진아 기자입니다.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 정부가 GTX A 노선에 첫 삽을 뜨며 내건 슬로건입니다. 국내 최초로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를 이용해 평균 시속 100km, 최고 180km로 달리는 고속전철 건설이 본격화됐습니다. 전체 80km 구간의 GTX A 노선은 파주 운정부터 고양 킨텍스, 대곡을 지나 서울 연신내, 서울역과 삼성을 거쳐 수서와 성남, 동탄 등 10개 정거장을 연결합니다. 재정사업으로 이미 건설 중인 동탄 삼성 구간에 이어 민자 사업인 삼성 운정 구간이 착공한 겁니다. 총 사업비는 2조 9,017억 원 규모. 최소 수입 보장 없이 운영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순수 민간 투자 사업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A 노선이 개통하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킨텍스에서는 16분으로 예상돼 경기와 서울 간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을 70에서 8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입니다. GTX가 지나가는 곳의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설계대로 안전하게 시공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용지 보상을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공사를 진행한 뒤 오는 2023년 말 GTX A 노선의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합니다. 이처럼 GTX A 노선이 10년 만에 첫 삽을 떴지만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우리 집 밑을 지나가냐는 건데 이 소음과 진동 문제는 물론 일방적인 강행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파주 운정에서부터 강남구 삼성역까지 모두 5개 정거장에 총 연장 42.6km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노선이 압구정동과 청담동을 지나는 강남구, 환기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완충 녹지대와 한남대교 남단에 설치됩니다. 노선은 평균 지하 50m를 지나는데 주거지를 통과하는 청담동의 경우 지하 43m인 곳도 있습니다. 지난달 최종 단계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공람에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388가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 이미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인데도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주거지역 지하를 관통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전과 진동, 소음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같은 경우는 동식물 때문에 적어도 120m 이하로 판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 밀집 지역 지하로 지하철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탁상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26일 GTX A 착공을 하루 앞두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나 한강 우회 노선을 요구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10일엔 4,500여 명의 의견 청취를 통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현 노선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냥 착공식을 서둘러 진행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걸 납득을 못하고 완전히 담보된다든지 이런 안 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남구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토부 장관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구로구 항동지구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서울 광명고속도로 노선 철회를 요구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날 집회는 항동지구 인근 주민과 입주 예정자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푸른 수목원과 항동초등학교 구간에서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서울 광명고속도로 반대 문구가 새겨진 풍선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노선 철회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울 광명고속도로 온수터널은 항동지구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 지하 관통이 예정돼 있어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신촌역산의 시내 면세점이 부분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준비가 덜 된 모습입니다. 면세점 측이 사업권 확보를 위해 사전 승인 기간에 맞춰 급하게 개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신촌역사 건물입니다. 이곳에 입점하는 면세점 업체는 26일 날짜로 부분 개장을 내걸고 영업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면세점 내부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기엔 부족한 모습입니다. 직원들도 손님을 맞기보다는 개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 신촌역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K뷰티 홍보관과 면세점을 입점시켜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촌역사가 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면세점 사업은 난항에 빠졌고 올해 6월 예정이었던 면세점 개장도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시내 면세점의 사전 승인 기간은 26일까지로 일부에선 업체 측이 사업권 확보를 위해 급하게 문을 연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개장 이후 상황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면세점 측은 4층을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모든 층을 정식 개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촌역사와 시내 면세점 사이에는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해당 건물 역시 보증금과 임대료 체납 문제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측은 정식 개장까지는 문제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적 문제를 떠안은 채 사업권 유치를 위해서 졸속으로 시내 면세점을 개장한 것 아니냐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송파구가 민선 7기 들어 첫 행정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을 제일 과제로 복지 분야의 확대 개편이 진행됩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송파구청 조직 개편의 핵심은 복지 관련 부서의 확대 개편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복지와 교육을 함께 담당했던 복지교육국이 주민복지국으로 변경됩니다. 복지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인데 이에 맞춰 아동 돌봄 청소년과와 장애인 복지과가 새로 들어섭니다. 또 틈새 없는 아동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돌봄 청소년과, 기존의 청소년과를 아동돌봄 청소년과로 통합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복지부서로만 이루어진 복지기구를 저희가 전담기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강조된 일자리 사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의 일자리 정책관은 일자리 정책 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돼 부구청장 직속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일자리 정책 담당관에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일자리 발굴, 청소년 일자리 지원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도맡을 예정입니다. 기존 한시기구였던 도시경쟁력 강화 추진단도 국단위 조직으로 개편됩니다.
미래 전략국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수행하던 한예종 유치와 국제교류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송파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견 사회화 훈련과 같은 동물 복지를 전담할 동물 복지팀을 신설하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치매 안심팀을 만들어 치매 관련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개편된 조직은 내년 1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광진을 지역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은 오전 시장에게 광진을 지역 당협위원장 신청을 권유했고 오세훈 전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광진을에 오세훈 전 시장을 추천한 것에 대해 다가올 총선에서 빅매치를 구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달 31일까지 광진을 지역을 비롯해 25곳의 지역 당협위원장을 추가로 공모합니다. 성동구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공모해 10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성동구는 국비 5억 6천만 원과 시비 4억 3천만 원을 지원받고 자체 예산 4억 6천만 원과 민간기업 부담 6,600만 원을 추가해 총 15억 2천만 원 규모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합니다. 구는 해당 예산으로 내년 1월부터 60명의 신규 창업가에게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52개 취업처에 청년 70여 명의 취업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계별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구로구 개봉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집안에 있던 65살 박모 씨가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고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한 사이 음식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진구 군자동의 한 건물 2층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장 내 장비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종로구 창신동의 한 폐기물 처리장 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2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촉이 진화됐지만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오른쪽 앞바퀴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맞아 해맞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산이나 바다도 좋지만 서울 도심 속에서 새해를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신영 기자가 서울 도심 속 해맞이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해맞이를 하며 새해 소망과 건강을 기원하는 사람들. 올해는 서울 도심에서도 해맞이객을 위한 해맞이 명소가 마련됩니다. 서울 시내와 외곽에 산 15곳과 도심 속 공원 3곳 등 모두 18곳을 밤사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겁니다. 매년 해맞이를 위해 5만여 명이 찾는 광진구의 아차산은 올해도 방문객들의 행렬을 기다립니다. 시민들은 해맞이를 하는 동안 신년 운세도 점쳐볼 수 있고 대형 드론으로 펼쳐지는 신년 축하 공연도 마련돼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휠체어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의 자락길로 유명한 서대문구 안산에서도 해맞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안산에서는 새해 기원문 낭독과 온 음료 나누기로 해맞이와 함께 주민들과 나눔을 실천합니다. 도심 속 공원에서도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매년 만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해맞이 명소로 널리 알려진 마포구 하늘공원과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 등에서도 해맞이 축하 공연이 마련됩니다. 이 밖에 성동구 은봉산과 노원구 수락산, 구로구 매봉산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도
해맞이를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해년의 첫 태양은 서울 기준 오전 7시 47분, 동해안은 이보다 20분 앞선 7시 27분께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일 최저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각 자치구에서는 밤사이 저체온증을 막아줄 방한용품과 따뜻한 음료 등을 챙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어디서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해를 맞이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황금 돼지 해를 앞두고 강남구 코엑스에서는 도심 속에서 새해 분위기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윈터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귀여운 모습의 15m 핑크빛 초대형 돼지. 바로 아래 소원의 달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추억의 사진을 남깁니다. 2019년은 어떤 모습일까? 간절한 바람을 담은 소원을 적어 소원 돼지인 위시 피그에 붙입니다. 소원 철학관에서는 토정 비결과 타로, 관상을 보며 새해를 미리 들여다봅니다. 저는 이제 학생이고 이제 졸업할 때 돼가지고 취업이 저는 아무래도 첫 목표고요. 가족들 다 건강하고 남자친구가 취업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켠에는 돼지를 예술로 승화시킨 9개의 작품과 7개의 아트 그룹이 제작한 트리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20여 개의 전국 유명 먹거리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이떠 서울 페스티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농구장 4배 크기의 대형 전광판 아래 K-팝 광장에서는 겨울철 대표 대중 스포츠인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설치된 스케이트장. 한 번에 3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오는 1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즐길 수 있는 아이스링크장은 올해가 처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다른 곳과 차별화된 요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디어 아트를 동시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는 2019년도를 맞이해서 2019분에게 선착순으로 저희가 특별히 떡국을 대접을 할 예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소원을 빌어보는 윈터 페스티벌.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코엑스 동축광장에서 가수 성시경의 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맨몸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새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앞에는 이색이라는 단어가 붙기 마련이죠.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색 스포츠 현장에 이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외벽을 타고 계단 난간을 넘어갑니다. 긴 장애물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옥상에서 아래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강인한 영혼과 육체를 단련하는 생존운동, 파쿠르입니다. 이타적 생존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생존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서 최대 시속 360km의 인공 바람이 나옵니다. 지름 4.5m, 높이 19m인 원통형 윈드 터널입니다. 바람에 몸을 맡긴 체험자는 교관과 함께 하늘로 떠오릅니다. 내년 1월 중순에 정식으로 개장하는 국내 첫 실내 스카이다이빙장에서 체험 행사가 열린 겁니다. 자기가 새처럼 하늘을 나는 느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실전으로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었어요. 2024년 프랑스 올림픽, 하계 올림픽에 시범 종목으로 지금 프랑스 협회 측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2019년부터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신나는 펀한 핫한 장소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색 스포츠가 속속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골자로 한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서울 시내 8만 호 추가 공급안도 포함됐는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주택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정책의 초점이 양적 공급에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주민의 삶과 질, 그리고 지역 경쟁력까지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도시의 미래와 현대적 어울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그런 지역 발전까지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의 방향은 최근 국토부와 함께 발표한 공공주택 8만 호 추가 공급 계획에 담았습니다. 먼저 공공주택을 지을 땐 편의시설과 창업시설 등 인프라가 함께 조성됩니다. 또 북부간선도로 위에 공공주택 1,000호를 조성하는 등의 새로운 주거 공간을 발굴하고 외곽이 아닌 도심에 공급함으로써 거주자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주택 디자인의 혁신과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소셜 믹스 개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공급하면서 동시에 또 도심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고. 한편 이날 박원순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도 내놨는데 부동산 투기 이익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기 이익의 환수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토지 공개념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노원구가 범죄 제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주택지역 골목길에 고보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고보 조명은 문구나 그림이 들어간 특수 필름을 조명에 삽입해 어두운 거리 환경을 개선해주는 장치입니다. 가시성이 높고 범죄 예방 효과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는 지난해 7개 동 18곳에 고보 조명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는 8개 동 23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41곳에 고보 조명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버스 요금도 오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운전기사가 더 필요하게 되자 정부가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든 건데 이른바 워라밸을 위한 사회적 비용, 결국 국민의 지갑에서 나가는 셈입니다.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이 버스업체들의 사구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